자, 사업연도라고 적혀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계신 회사 보면 그 정관이라는 게 있죠. 그 정관을 열면 그 정관에 당연히 회계 기간이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어야 되는데 회계 기간이 안 적혀 있는 게 거의 대다수고, 많이 적혀 있어도 사업연도라고 표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이유가 우리가 법인세법에 맞춰 가지고 우리 그런 것들을 주로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때 이 사업연도를 회계기간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럼 법인세법은 우리 사업연도를 일단 회계기간이라는 거에 맞춰줄 거예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은 그냥 커스터마이징 같은 형태가 없이 무조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정하고 있죠. 우리 소득세는 뭐 죽거나 이민 가거나 태어나는 거 아니면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렇게 되는데, 우리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그 회계에서 우리가 회계기간 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설립할 때에 우리 정관에서 우리 정한다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의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해 줄 거예요. 그냥 법인이 돈 번 거하고 그대로 똑같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그 기간에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수용해 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회계기간에서는 정관에서 정하는 게 없다면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있죠.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차이가 있는 게 우리가 교재에서 그 139페이지에 2번의 1번 그 2번의 양가로 1번을 보면, 자, 정관에서 안 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법인 설립 신고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정관에 안 적혀 있지만 사업연도를 신고할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회계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경우가 없는데, 우리 법인의 사업연도는 정관에서 안 정한다 하더라도 법인 설립 신고나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우리 사업연도를 우리가 따로 별도로 신청할 수 있고, 그런 행동마저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 그냥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3번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걸로 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물론 우리 업종들이 있어요. 금융보험업이라든지 그런 업종들은 우리 회계 그 사업연도를 12월 말 회계법인이 아니라 1월이나 6월 말 회계법인으로 업종에서는 좀 맞춰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면 전부 다 이렇게 갈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업연도 개시이나 아니면 사업연도 이제나 납세지는 우리한테 필요 없으니까 이제 143페이지로 가서, 자, 법인세 계산 구조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자, 지금 이번 시간 하는 게 우리한테는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법인세 계산 구조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 첫 번째 결산서라는 표현, 단기순이익이라 적혀 있는 표현이 있는데, 자, 이걸 보시면,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게 되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게 될 건데, 자,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이 손익계산서를 결산서라고 부를 거예요. 손익계산서를 결산서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번 회계기간 동안에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우리는 이 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되게 될 거고, 약어로 쓰시는 분들은 단기 순이익을 넷 인컴이라고 해서 NI라고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해요. 자, 그럼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럼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법상의 수익을 우리가 표현할 때 입금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입금. 그럼 이 법인세법상의 비용을 우리는 송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입금에서 송금을 빼면
우리는 소득 금액이 되는데 이걸 이번 사업연도에 발생한 거라는 의미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럼 똑같지는 않아요.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수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금이 회계상 수익을 입금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수익을 입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세법이 우리 흔히 말하는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들을 송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 둘이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법인세법 법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입금에서 송금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 그냥 계산해 버리는 걸 우리는 직접법으로 법인세를 산출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지금 이게 원칙이라고 했을 때에 법인은 평소에는 당연히 기업이니까 회계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장부를 작성을 하겠죠. 자, 그리고 얘 작성하면서 법인세 신고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얘도 작성을 또 하고 있으면 우리는 장부를 두 개 써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평소에는 회계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방식대로 장부를 쓰다가 우리 법인세법은 사실 입금이 얼마냐 송금이 얼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너네가 얼마 벌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법인세법이 생각했다는 거. 왜냐하면 이 소득을 알아야 세금을 부과하겠죠. 얘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는 회계 기준대로 장부를 쓰다가 이 당기순이익이 나온 거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당기순이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바꿔주는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을 우리는 간접법으로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직접법은 우리 법인세법의 생각으로만 장부를 쓰는 거고 간접법은 우리가 회계 기준대로 평소에 장부 쓰다가 이익을 이익으로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회계상의 이익을 법인세법상의 이익으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작업이 우리는 간접법으로 계산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제가 방금 이야기할 때 우리 회계상의 수익하고 법인세법상의 입금하고는 서로 다를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뭐 거의 똑같아요. 95% 똑같은데 한 약 5% 정도 차이 난다고 표현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계장부에는 100원을 벌었다고 하는데 법인세법에서 봤더니 너 번 거는 130원을 번 거예요. 그러면 얘 둘이 매출이 서로 다르죠. 그러면 우리 수익을 입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얘를 조정을 하는데 이때 30만 더 올려라는 표현으로 얘를 입금산입이라는 표현을 할 거예요. 입금산입. 그럼 30을 더 올리게 되면 이익이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당연히 수익이 더 늘어나니까 이익이 증가되겠죠. 30 더 벌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얘는 플러스의 효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손익계산서에서 100원을 벌었다고 적혀 있는데 세법이 생각하니까 아니야, 너가 번 거는 이번에는 80밖에 번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20만큼을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장부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는 걸 우리는 입금 불산입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입금에 이 금액만큼 넣지 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위에 거는 입금 산입 30, 얘는 입금 불산입 20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너 이만큼, 너 장부에는 이익이라고 수익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만큼 법인세법은 수익으로 생각 안 해. 이 말이 입금 불산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만큼 번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건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의 효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다음 또 우리가 보면 자, 비용이 50이 나왔어요. 그런데 법인세법이 봤더니 그 비용이 80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50을 80으로 변경을 맞춰 줄 건데, 그럼 지금 얘는 30을 더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너 비용을 더 높여야 법인세법상의 송금이 돼. 그래서 송금 산입 30이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비용이 높아지면 이익이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내려가게 되겠죠. 비용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얘는 이익을 낮추는 성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50인데 법인세법은 30이다라고 비용을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이제 뭐라고 쓸 건지 느낌 있으시죠? 얘는 20만큼이 비용 아니야. 송금 불산입이다라고 표현할 거고, 얘만큼은 그럼 이익이 20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표현할 때에 얘네들을 우리가 세무조정이라고 하는데, 이 세무조정을 우리가 약어로 TA라고 해요. Tax Adjustment라고 해서 우리가 세무 조정하는 걸 TA라고 해요. 자, 이거 TA 말고 D라고 표현하는 교수님들도 있어요. D라고 표현하는 건 그냥 difference, 서로의 차이가 이만큼 난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자기 말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D라고 하는 거고, 세무 조정이 이렇게 나와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TA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자, 지금 우리가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법상의 입금으로 바꾸려고 입금산입, 입금불산입하고, 비용을 송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송금산입, 송금불산입 하는 걸 제가 말했는데, 지금 우리는 매번 이렇게 일어나는 걸 조정하는 게 의미가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표는 이거 만드는 거잖아요. 매번 수익 있을 때마다 얘를 조정하는 거라면 차라리 장부 새로 하나 쓰는 게 낫지. 이건 의미가 없는 짓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에 회계상의 이익을 법인세법상의 이익으로 바꿔줄 거기 때문에, 그럼 올해 1년 동안 일어난 것 중에서 가산조정의 성격, 조정의 성격은 더해주고, 그리고 차감 조정의 성격은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산 조정에 들어가는 게 가산 조정이 입금산입, 송금 불산입이고, 차감 조정에 들어가는 게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이죠. 그죠? 자, 그럼 이 우리는 지금 세무 조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평소에 얘네들을 수익을 입금으로, 비용을 송금으로 바꿀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1년 동안 사업을 다 한 후에 우리는 한 방에 가산 조정 사항을 다 찾고
차감 조정 사항을 찾아서 더하고 빼서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이익인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세무 조정은 가산 조정, 차감 조정을 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만드는 거니까, 자 그럼 지금 여기에 제가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이라고 썼는데 이 둘의 구분의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익에서 소득 금액 만드는 데에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의 구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죠? 어차피 더해지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또 차감 조정도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이건 우리는 이익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구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만났죠? 다음부터 누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세무조정이 뭐냐라고 누가 물어보죠? 물어보면 우리는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 가산조정하고 차감조정하는 거라고 답변하셔야 돼요. 세무조정이 뭐야? 그랬는데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뭐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사람은 세무조정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껍질만 본 거예요. 입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불산입은 우리가 알아먹으려고 표현하는 거지, 앞으로 나중에 저하고 같이 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한 번씩 하시는 분이 있어요. 좀 알다 보면 궁금할 건데, 입금산입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송금불산입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고, 송금불산입인데 제가 입금산입이라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반은 전표를 끊는 사람들이었죠. 전표를 끊는 사람들한테 선택하는 단어하고 전표 안 끊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 용어를 선택을 달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표 안 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세법의 원칙대로 해서 입금산입이다, 송금산입이다라고 말하는 게 명확하게 빨리 들리는 게 있는데, 우리는 장부에 비용 처리하고 수익 처리한 적이 있는데 그걸 인정 안 한다고 하면 수익 인정 안 해. 그럼 입금불산입, 비용 인정 안 해. 송금불산입이 우리가 훨씬 더 생각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시험에서도 그 의미는 구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식이 입금산입이든 송금불산입이든 구분 안 하고 그 글자도 안 쓰고 한 군데에 다 쓰게 돼 있어요. 가산조정사항은 그냥 왼쪽에, 차감조정사항은 오른쪽에 그냥 쓰는 거지 거기에 입금산입, 송금산입 쓰지도 않아요. 그럼 그 구분하고 있는 건 혼자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건 그래서 이익을 늘리는 가산조정이냐 차감조정이냐 그렇게 하는 건데, 이익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느낌을 가지려고 표현할 때 입금산입이다, 송금산입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얘가 엄청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그럼 제가 글을 쓸 때에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뭐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뭐 이렇게 다 쓰고 하면 글 조정할 때 글이 많기 때문에 얘는 그냥 입금이라고만 쓰고, 얘는 송금불산입이다고 이렇게 쓰고, 얘는 송금이다, 얘는 송금불산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조정할 때 쓸 게 많다라는 건 장부에 어떻게 써져 있는지 표현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먼저. 그러면 장부에 어떻게 썼다라고 표현할 때 장부의 손익계산서가 장부죠. 그럼 여기는 북이라고 해서 B라고 쓸 거고, 그리고 그럼 법인세법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생각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럼 법인세법이 어떻게 생각한다를 제가 전표로 보여드릴 거예요. 회계가 우리가 장부에 썼을 때 이렇게 분개했죠. 그러면서 법인세법이 생각한 대로 분개하면 이렇게 돼요라고 보여줄 건데, 그러면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분개는 세법이라고 해서 제가 T라고 할 거고, 그럼 그 둘을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 차이 세무조정은 TA라고 하면서 얘네들 가지고 사유를 써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 줄을 쓰면서 계속 조정해야 되니까, 말로는 제가 우리 장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회계는 이렇게 되어 있죠, 법인세법은 이렇게 하죠, 세무조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앞에 쓸 때는 저렇게 약어를 쓰면서 말로는 제가
제가 B는 이런 표현을 안 해요. 우리 장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지금 143페이지 위에 보시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을 더한다라고 적혀 있죠. 지금 법인세 계산 구조에 그게 가산 조정한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리고 그 아래에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뺀다고 적혀 있는 게 차감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빼고 나면 바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나오는 게 아니라 차가감 소득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 차가감 소득에서 우리가 기부금을 또 세무 조정을 할 거예요. 우리 기부금은 왜 그 전에 같이 안 하고 따로 빼서 하냐면, 기부금에 대해서 많이 하는 거 좋긴 한데 법인이 뭐 사회 공익 사업에다 기부하는 거야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걸 너무 심하게 해서 이익을 조작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한도 계산하는 게 그 전 것까지 기부금 빼기 전 거 금액으로 기부금 한도 계산하기 때문에 차가감 소득은 기부금 계산하기 위한 그 전까지의 우리 소득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부금을 근데 더하기 빼기가 있는 이유는 우리 한도가 초과되게 되면 기부금을 장부에 비용 처리했을 거잖아요. 기부금 우리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안 할 거라고 도로 이제 이익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비용 아니야라고. 이런 형식이 지금 세무조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부금도 우리 소득세법하고 똑같이 10년간 2월 공제해줘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한도 초과났던 거 뒤에 그 다음 연도에 기부금 작게 하면은 비용으로 인정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또 빼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그 다음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오죠. 그럼 좌우 가치는 당분간 여기까지 하는 내용을 계속 볼 거예요. 여기까지 하는 내용을. 그럼 지금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차가감 소득으로 나오는 이 위치를 저하고 오랫동안 좀 볼 건데, 자, 이거 하는 방법이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에 보면 이제 위에 세무조정이라고 적혀 있죠. 자, 저는 세무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몇십 분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저자는 정말 깔끔하게 세무조정이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 세무상 각 사업연도 소득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한 줄로 하고 끝내버렸죠. 훌륭한 사람이죠. 틀린 말은 아니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머릿속에 저와 같이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세무조정은 수익 비용을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익을 조정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할게요. 서로 생각이 틀려. 회계가 한 거랑 세법이 한 거랑 생각이 틀린데 이익은 똑같아. 그러면 손댈 필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익 처리를 했는데 법인세법은 비용을 줄여야 되겠는 거예요.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나 비용을 줄이는 거나 차이가 있나요? 이익은 똑같죠. 내가 지금 그 20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이걸 수익으로 처리했을 때 이익이 증가되는 거나 비용을 빼가지고 이익이 증가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발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정은 이익을 조정하는 거지 우리 수익이나 비용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돼요. 쟤는 수익이라고 처리했대. 나는 비용에서 빼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그 아래 이제 조정이 결산 조정하고 신고 조정 두 가지가 적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당기 순이익이 되고 여기에 가산 조정을 하고 차감 조정을 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자,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세무 조정을 생각할 때, 자, 우리 결산할 때에 그 결산 수정 분계들 한 거 있죠. 거기에서 뭐 이연과 예상이라든지 그런 거는 법인 세법하고 생각이 일치한 게 거의 대다수예요. 그럼 법인 세법하고 생각이 거의 똑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산서에서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그렇게 수정 분계를 했으니까 우린 세무 조정이 안 일어나는데, 만약에 수정 분계를 안 하게 되면 법인세법에서는 세무 조정을 해야 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이니까 저 비용 이번 거 아니라고 취소해야 되는데 회계 처리 안 하면 결산상 당기순이익에는 뭐 이익에 들어가 있겠지만 우리 세무 조정하면서 빼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 결산서상에서 하는 것도 조정의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결산서에서 하는 작업, 이 작업을 결산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법인세 신고하면서 하는 이 조정을 신고 조정이라고 해요. 얘는 결산서에서 하는 조정이라고 해서 우리는 결산 조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는 신고서에서 하는 조정이라고 해서 우리는 신고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똑바로 하면 여기 할 일이 없겠죠. 근데 똑바로 안 하면 여기에서 손댈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법인세 장부를 전부 다 기록하는 입장에선 여기서 해주는 것도 우린 조정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표현할 때 결산 조정 사항이라는 게 있고 신고 조정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자, 결산 조정 사항, 신고 조정 사항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결산 조정 사항이라는 애는 무조건 결산서에서만 인정을 하고, 얘는 신고 조정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계 장부에 쓴 거는 인정을 하는데 장부에 안 썼다면 여기에서 수정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걸 결산서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 조정 사항이라고 하고, 얘는 결산서에 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 결산서에서 빠뜨렸다면 신고 조정하는 것도 인정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게 되냐면, 결산서에서 하는 조정사항들은 뭐냐면 추정경비들이에요. 추정경비라는 건 뭐 예를 들면 우리 감가상각 같은 거 있죠. 자, 감가상각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감가상각 부회계 처리하는 건 차변행 감가상각비, 대변행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분계를 할 거예요. 그럼 차변에 비용 처리하는 건데 걔를 안 했대 여기서. 그래 놓고선 여기에서 인정해 달라고 하면 법인세법은 너 보고이익은 높이고 세금은 작게 내려는 악의적인 생각이네. 왜냐하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 추정경비는 실제 지출경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못하게. 여기서 하면 적절히 하면 인정해 주는데 여기서 안 하면 안 한 거지, 뒤늦게 하는 걸 인정 안 하겠다는 게 결산 조정 사항인 거예요. 그럼 신고 조정 사항은 뭐냐면 얘는 실제 지출 경비예요. 실제 지출 경비라는 건 돈이 나갔는데 우리가 빠뜨리고 안 썼다는 거예요. 직원한테 월급을 줬는데 그 월급 급여를 안 쓴 거야, 회계 처리. 이건 내가 악의적인 게 아니죠. 진짜 돈 나갔잖아. 그리고 또 돈 받은 사람은 소득세 낼 거란 말이야. 그럼 실제로 지출을 한 건데 내가 빠뜨렸으면 이거는 악의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냥 제가 바보짓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비용 처리 안 했어도
여기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돈 나간 건 빠뜨렸다고 인정해 줄 거니까 신고 조정 허용하는데, 그런데 출전 경비는 그냥 악의적으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신고 조정을 허용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출전 경비는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출전 경비니까 올해 감가상각비를 뭐 1,000만 원을 하든 100만 원을 하든 내 마음이잖아. 그럼 올해 세금 많이 나오면 비용을 감가상각을 많이 하면 되겠네. 그건 또 말이 안 되겠죠. 실제 지출 경비는 올해 세금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직원도 월급 많이 준다. 법인세법은 잘했어 그럴 거예요. 지금 월급 많이 준다는데.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산서에서 인정은 하지만 얘는 그래서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추정경비이기 때문에 한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이제 감가상각도 한도를 넘어간 거에 대해서, 그리고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도 실제 대손 발생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차변에 대손상각비 처리하죠. 걔네들은 추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금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한도를 가지고 있도록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 지출금리는 나간 거니까 뭐 한도가 아니죠. 그리고 누군가한테 줬다면 그 돈은 그 받은 사람의 소득으로 잡힐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결산조정, 신고조정이라는 거는 얘가 추정경비냐 아니면 실제 지출경비냐 이게 구분인데, 여러분 생각했을 때는 얘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무조정이다라고 하면서 할 여기에서 얘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할 수가 없는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할 일이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한도 초과난 것만 취소하는 거. 너 비용 너무 많이 처리했어. 너 100만 원짜리 사가지고 얘를 5년간 쓴다고 장부에 쓰거나 그러는데 얘를 100만 원 전부 다 비용 처리했으면 너무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정만 되는 거지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행동은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얘는 전부 다 여기에서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납부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한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12월 말 회계법인은 3월 말까지 해서 우리 이제 3월 달에 우리 이제 법인세 신고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뭐 그랬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아마 그 진짜 실질적인 주주총회를 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익잉여 처분기간서 작성하고 있을 거예요. 법인세 신고할 때 그것도 같이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작성도 하고 뭐 그러고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145페이지를 보면, 자, 우리가 지금 세무 조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세무 조정만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소득 처분이라는 것도 같이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소득 처분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회계상의 장부하고 법인세법상의 장부의 차이가 나는데 그걸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를 세무서에다가 정확하게 알려줘서 그 가져간 사람한테 그럼 맞춰서 과세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1,000원이 있다라고 볼게요. 우리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1,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1,000원을 가지고 자, 우리 기업이 자, 우리 회사가 외부 우리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든 상여를 주든 보너스를 주든 아니면 배당을 하든 어떻게든 돈을 직원들한테 줄 수가 있겠죠. 돈 번 걸 가지고. 그럼 외부 다른 사람한테 준 걸 우리는 사회 유출이라고 하고, 그리고 전부 다 주지 않을 거잖아. 전부 다 주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걸 사내 유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 1,000원 중에서 외부로 유출한 거는 600원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400원이다라고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000원 가지고 주주들한테 이만큼 줬어요. 600원 줬어요. 어떻게 줬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400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400이 우리 회사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400이 우리 회계상의 자본이 되게 될 거예요. 이 400이 회계상의 자본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우리가 가산 조정을 하고 차감 조정을 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 가산 조정이 입금 산입과 송금 불산입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거고, 얘가 송금 산입과 입금 불산입의 사유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봤더니 우리 회사가 200만큼의 가산 조정 사항이 있고 얘는 없어서 우리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1,200원이 되었다라고 볼게요. 그럼 법인세법이 바라봤을 때 너 장부에는 1,000원 벌었다고 하는데 너 지금 번 건 1,200원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럼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너 차이 나는 이 200원을 어떻게 했니까지도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0원 가지고 또 누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를 할 건데, 자, 예를 봤더니 150은 우리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이 가지고 간 거고 50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인세법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건 주주가 가져갔는지 아니면 뭐 직원들한테 상여로 뿌렸는지 어떻게든 누가 가져갔는지를 아니까 그 가져간 사람들이 당연히 세금을 내게 되겠죠. 우리가 주면서 세금 떼고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세금이 안 떼인 거죠. 그럼 장부에 안 적혔다는 건 얘는 세금 떼거나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귀속자를 규명을 해서 우리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라는 게 이 취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소득 처분을 하는 취지가,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이 1,200원을 사회 유출된 거는 그럼 750이고 사내 유보된 거는 450이고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조정했으니까 얘가 사회 유출인 거고 얘가 사내 유보가 될 건데 얘가 세법상의 자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럼 얘는 미래에 여러분들이 뭐 이 업무를 이제 세무사 사무실이나 그런 쪽에서 오래 하시거나 아니면 그 일을 하고 계시게 되면 추후 천산소득의 과세 근거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얘는. 그래서 우리 시험 챕터에는 여기까지 나오지는 않을 거고, 지금 제가 지금 얘를 설명한 이유는 우리 소득 처분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소득 처분은 우리가 있는 그 장부에 안 적혀 있는 이 소득을 가져간 자들을 밝혀서 귀속자를 밝혀서 그 귀속자한테 이걸 가져간 게 대표이사면
월급 더 받아간 걸로, 주주면 배당을 더 받아간 걸로, 그렇게 해서 추가 과세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소득 처분 내용을 이제 표를 보시면 자, 크게 분류를 나누면 이렇게 우리가 소득 처분을 사회 유출 밖으로 나갔다, 사내 유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다. 차이가 나는데 이거 뭐니 했더니 아직 우리 가지고 있어요. 표현의 차이예요. 말하는 게 사내 유보예요. 그리고 기타는 그런 차이 누가 가져가고 한 게 아니고 회계하고 세법하고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기준의 차이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타라고 표현을 할 건데, 자, 근데 이 가산 조정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회사가 단기 순이익을 이만큼 벌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만큼 벌었다고 표현하는데 법인세법이 너 이만큼 더 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빗금 친 이 부분을 누가 가지고 갔니 라고 따지는 게 사회유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차감 조정은 제가 이만큼 벌었어요 라고 장부에 썼더니 너 이만큼 번 거 아니고 너가 본 거는 이만큼 버는 거고 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라진 이 부분, 얘가 지금 사라진 거죠. 이 부분을 누가 가져갔니라는 말이 되나요? 지금 없어졌는데 너 번 거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근데 그걸 누가 가져갔니 말이 안 되죠. 얘는 너 이만큼 벌었는데 너가 가졌다고 안 했네. 그럼 누구한테 줬겠네. 누가 가져갔니? 이건 말이 되는데, 난 100 벌었어야 했더니 아니야. 너 80 번 거야. 20은 번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20은 누가 가져갔니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차감 조정에서는 이 사회 유출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둘 다 있는 유보를 가지고 보면 우리가 회계에서는 사내 유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세법에서는 그냥 사내 유보라고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사내자를 생략해서 그냥 유보라고 할 거예요. 그냥 유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사내자를 생략을 해서 그냥 유보라고 표현을 할 건데, 근데 둘 다 유보라고 하면 가산 조정의 유보인지 차감 조정의 유보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유보라고 쓰는데 아래쪽은 앞에 부의 표시인 마이너스를 붙여서 우리 차감 조정 유보라고 앞에 우리 지금 아니에요. 우리 부의 표시로 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유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마이너스 유보라고. 자, 그리고 우리 기타. 얘는 그냥 우리 서로의 입장의 완전한 차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얘 둘이의 차이를 표현하진 않고 그냥 기타라고만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전체적으로 큰 틀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이 사회 유출 속에 그럼 누가 가져갔냐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또 쉬었다 합시다.